그새 머리가 하얘지셨습니다 하는 걱정 비슷한 인사를 자주 듣습니다. 100년 같은 1년을 살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좋으시네요. 좋아요. 겉에만 그래요? 아닙니다. 제 눈에는 여러분 좋아 보이십니다. 여러분 좋아야 합니다. 이럴 때는 더 좋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탈출기 3장에 나오는 불타는 떨기 같은 존재들이시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저게 뭔가 이상하구나, 한번 타고 말 줄 알았는데 저 떨기는 줄기차게 타오르는구나 하면서 다가갔다가 거기서 하느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걱정도 많고 근심도 많고 애 같아서 발을 동동 구르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같은 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십니다. 미련한 자가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나, 저러다 죄풀에 지치겠지 할지 모르나, 여러분은 하느님을 모시고 활활 타오르는 불기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너무너무 소중하십니다. 말도 못하게 소중하십니다. 오늘 미사가 한번 잃으면 되찾기 어려운 민주주의, 그걸 놓치지 않으려는 절박한 자리이긴 하지만 여러분 먼저 빛과 힘과 숨의 은총을 듬뿍 입으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옛날에 입만 열면 정의하고 떠들던 놈이 있었습니다. 당 이름도 그래서 민주정의당인가 그랬습니다. 그전엔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저질러 놓은 불의를 가리느라 정의 했을 것입니다. 요즘 전두환을 존경한다는 아주 이상한 사람이 자유 중얼거리며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는 또 왜 그럴까요? 그것은 대다수가 자유를 누릴 수 없게 된 현실을 속이느라 자유 주문을 외는 중입니다. 윤석열의 외교 안보 정책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북한에 무섭지? 그러니까 일본 핵소 군보고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옛날에 문익환 목사님이 민주는 민중의 부활, 통일은 민족의 부활이라는 금쪽 같은 명언을 남기셨습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는 민중의 부활입니다. 남북결의 화해와 통일은 민족의 부활 맞습니다. 북한이 무서우니 북한이 미우니 별 수 있나? 방사능 범벅 소금이라도 먹어야지. 나도 먹고 아들 딸도 먹고 손주 손녀 대대로 먹여야 하는 이 사태, 이걸 유식하고 어려운 말로 분단모순이라고 합니다. 지금 캄캄한 무덤 속에 갇혀 살면서도 이걸 민주주의로 알고 믿고 속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 큰 걱정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세계적 특허를 가진 전봉준의 후예들, 안중근의 후손들,
윤봉길의 후예들이므로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했는데 그깟 세 번을 못해요? 윤석열의 비행과 탈선 덕분에 민주로 민중부활, 통일로 민족부활이라는 어마어마한 과제가 오히려 선명해졌으니 개똥도 쓸 데가 있다는 말이 맞기는 맞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강론을 마치고 더 해요? 정말이에요? 일단 사제란 성명서를 낭독하고 여러분 반응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좀 참조하실까요? 사무국장님, 신부님들이 성명서 유인물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좀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사자들은 성명서를 갖지 못한 신부님들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라다운 나라 만들기. 보수가 지킬 것을 지키자는 쪽이라면 진보는 고칠 것은 고치자는 쪽이다. 보수가 있어서 우리는 가져야 할 것을 가질 수 있고, 진보가 있어서 무엇인가 버리거나 끝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러므로 둘 다 좋고 둘 다 고맙다. 새가 좌우의 날개로 날듯 사람이 사는 세상도 두 날개를 써야 높이 날고 멀리 간다. 하지만 보수라고 다 훌륭하고 진보라고 다 믿을 만한 것은 아니다. 지킨다는 보수가 지키기 위해 어떤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는지, 고친다는 진보가 고쳐나가기 위해 어떤 십자가를 메는지 들여다봐야 한다. 자기 살과 피를 내주는 십자가를 갖지 않는 한 가짜요, 헛개비다. 성경은 지키든 고치든 힘없고 가난한 이웃을 염두에 두라고 가르친다. 지켜야 할 것이니 지킨다 하더라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고쳐야 할 것이라서 고친다 하더라도 힘없는 사람들에게 득이 되지 않으면 하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다. 지키려거나 고치려는 그것이 자기를 위한 일이라면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 욕심 때문에 하느님을 슬프게 해서도, 부서지기 쉬운 사람들을 괴롭혀서도 안 된다. 하느님은 높은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들어올리는 억강부약의 아버지시니, 있는 나를 낮추어 없는 남을 높이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지켜도 고쳐도 그릇됨이 없다. 이런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나라를 보수에게 맡겨도 되고 진보에게 맡겨도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데 태생이 보수이거나 진보인 사람이 있을까?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사안에 따라 보수가 되기도 하고 진보가 되기도 할 것이다. 눈만 뜨면 대립하고 의심하고 격돌하는 한국 사회다. 공동선에 부합하는 최상의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다툼이라면 오히려 권장할 만하다. 하지만 진영 논리에 사로잡힌 나머지 무조건 반대하거나 무조건 찬성하고 만다.
지역 감정에 사로잡혀서 혹은 여태껏 6.25라는 원한에 눈이 멀어서 무엇이 자신과 미래 세대를 위한 선택인지 차분히 생각해 보지도 않고 맹목적 지지와 다짜고짜 반대로 갈리는 경우가 얼마나 허다한가. 게다가 극단적 성향의 신문이나 방송, 그리고 특정 커뮤니티가 복제해내는 거짓 뉴스에 맞들이고 나면 이성적 판단이 작동할 가능성은 영영 사라지고 만다. 나라를 팔아먹어도 우리는 무슨 당 하는 어느 시장 상인의 양심 선언을 듣고 있노라면 이 땅의 민주주의가 가능하기나 한지 낙심하지 않을 수 없다. 매사에 둘로 갈라져 욕하고 미워하는 쟁투에 신문이 난 나머지 너나 할 것 없이 교회에서만큼은 그러고 싶지가 않다. 세상사는 아예 거론하지 않기로 하자는 묵시적인 합의가 대세로 자리 잡은 듯하다. 그렇게라도 해야 할 정도로 우리네 마음은 상처로 얼룩져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그런들 심리적 내전은 멈출 줄 모르고 작은 일에도 우리는 격렬하게 반응하고 충돌한다. 신앙인이라도 별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 전에 먼저 어느 한쪽의 기운 인간으로서 오래 살아왔기 때문이다. 이는 분단체제 속에 생겨난 원죄와도 같은 것이니 서로 이해해 주어야지 등을 돌리거나 미워할 일이 아니다. 우리끼리 싸워서는 안 된다. 원수는 따로 있다. 진보와 보수 공동의 적이 있으니 그것은 입장이 다른 남이 아니라 나만 위하는 나 자신이다. 한사코 저와 제 사람들만 위하려는 사사로운 사랑이 진보와 보수의 진면목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물론 안으로만 굽는 팔을 좌우에 달고 사는 사람으로서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선을 유지 발전시켜 나갈 지도자를 찾아내는 일은 여간 어려운 작업이 아니다. 국가라는 집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의 경우라면 더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런데 가장 큰 사랑, 사회적 사랑을 발휘하리라 믿었던 지도자가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 대한민국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았다. 일제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으로 시작해서 일본 핵폐수 무단 투기까지 대통령이라는 이는 목숨 내놓고 지켜주어야 할 대한민국의 영혼을 짓밟고 국민 생명권 보호 의무마저 보란듯이 팽개쳤다. 그는 미국의 대중국 정책에 부하내동하느라 경제를 망쳤고 모처럼 축제에 참석했던 젊은이들을 지켜주지 않았다. 기껏 마련한 양곡관리법, 간호사법을 거부했고 노동자들을 적대하고 노동조합을 모욕했다. 그러면서 정작 끊어버려야 할 친일, 친미 사대 근성은 키우고 또 키웠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이런 청개구리는 일찍이 없었다. 영혼의 목자인 사제들은 그에게서 자기애적 성격 장애라는 무서운 정신질환을 본다. 자신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확신에 빠져 대화와 소통을 거부하고 자신을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상대는 가차없이 처단하는 모습은 나르시시즘의 전형적 특징이다. 그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다. 좌와우, 심지어 민족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극우의 눈으로 보더라도 그는 실격의 배신자일 뿐이다.
2016년 겨울 촛불대항쟁으로 본분을 잊은 대통령을 끌어내리던 날, 비로소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게 되었다며 얼마나 좋아했던가. 그때의 열망과 성취는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 너무 실망한 필요 없다. 사실 촛불혁명은 기존 세계의 대세를 거스르는 작업이었으며 나라 안팎을 막론하고 기득권 세력들이 용납하기 어려운 사태였다. 작용에는 반작용이 따르듯 세상을 촛불 이전으로 되돌리려는 강자들의 사생결단이 윤석열의 집권이라는 변칙적 사건을 만들어냈을 뿐이다. 한 방에 끝내는 민주주의는 없다. 프랑스 대혁명을 보더라도 1789년 8월의 역사적 인권선언은 대장정의 시작에 지나지 않았다. 첫 공화국이 성립한 것은 1792년이었고 그 후로도 나폴레옹의 황제정치, 부르봉가의 왕정복고 등의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다. 마침내 제정이나 왕정으로의 복귀 위험이 사라진 것은 자그마치 80년이 흐른 제3공화국이 수립되던 70년에 이르러서다. 우리도 갈 길이 멀다. 행인지 불행인지 아직 알 수는 없으나 모든 면에서 거꾸로 달리는 이 폭주 열차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한반도는 물론이고 인류 사회 전체의 대혁신, 대전환에도 결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으리라 본다. 오히려 복된 시기를 맞았다고 여기자. 당장의 성과보다 옳은 일이니 내가 하겠다, 아무도 없으면 나라도 하겠다는 결기로 긴 성공을 도모하자. 먼저 예수 성심으로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자. 사리사욕으로 뭉친 기득권 동맹을 거슬러 아직 가져보지 못한 나라, 나라다운 나라를 세우자면 나다운 나를 먼저 세워야 한다. 날로 새로워지자. 깊어지고 넓어지자. 2023년 6월 19일 한국전쟁 73주년을 앞두고 청주 흥덕성당에서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재단